가을 환절기가 찾아오면서 알레르기성 비염, 아토피 피부염과 천식과 같은 환경성 질환이 크게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천식은 쉽게 재발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한 질환인데요. 네, 오늘 내 몸 보고서에서는 천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강동 경희대학교 병원 호흡기내과 최천웅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천식은 우리가 완치가 좀 어렵다 이렇게들 알고 있는데 일단 구체적으로 천식이 어떤 질병인지부터 설명해 주시죠. 우리가 이제 천식은 폐로 연결되는 통로인 기관지에 만성 염증이 발생해서 생기는 질환입니다. 예. 모든 연령대에서 나타날 수 있고요. 기관지 염증에 의해서 기관지가 심하게 좁아져서 숨이 차고 숨 쉴 때 쌕쌕거리는 소리가 나는 증상증이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예. 기관지 점막이 부어오르고 또 기관지 근육이 경련을 일으키면서 점액이 분비되고 기관지가 막히게 돼서 숨이 차게 되는 거고요. 증상이 아주 심해지거나 급성 발작이 일어나면 숨을 쉬지 못해서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아주 무서운 질환입니다. 예. 그렇군요. 요즘 같은 환절기나 미세먼지가 이제 많아진다고 하니까 네. 기침하시는 분들은 더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천식이 발병하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대개 이제 유전적 요인이 있고 환경적 요인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대부분 일반적으로 이제 알레르기 소인을 가진 사람에게서 어떤 특정한 알레르겐,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알레르기 증상을 일으킬 수 있는 특정 물질에 노출이 되게 되면 네. 증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특정 알레르겐이 아니더라도 차가운 공기나 감기, 요즘 문제되는 미세먼지, 흡연 등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네, 유전적인 요인과 환경적 요인 말씀해 네. 주셨는데 자, 그러면 천식의 증상, 우리가 보통 기침을 계속 끊임없이 하는 것 정도로만 알고 있는데 또 어떤 증상들이 있을까요? 예, 천식은 이제 기관지에 염증이 발생하기 때문에 네. 가래가 많아지고요. 또 여러 가지 자극으로 인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관지가 수축하기 때문에 산소가 통과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숨쉴 때 쌕쌕거리는 증상인 천명, 그다음에 숨찬 호흡곤란, 가슴 답답함, 기침이 있고요. 이런 것이 알레르기 원인 물질에 노출된 이후에 일시적으로 증상이 발생하기도 하지만 계절에 따른 증상 변화나 아토피 질환의 가족력이 있다면 이런 천식의 증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네. 특히 평소에는 이제 특별한 질환 없이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이렇게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갑작스럽게 증상이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흔히 천식 발작 또는 천식의 급성 악화라고 하는데 예. 이때 환자는 꼭 죽을 것 같은 공포를 느낄 수도 있고 실제로 심한 천식 발작은 생명을 위협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제 천식 발작이 일어나면 즉각적인 응급치료가 필요합니다. 정말 여러 요인으로 이제 발생을 할 수 있는 거군요. 네. 네. 자, 우리나라가 유난히 이제 천식 입원율이 높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가 있을까요? 네, 천식은 우리가 이제 그 치료를 할 때 여러 가지 약을 쓰게 되는데요. 천식은 증상이 갑자기 심각하게 나타나기도 하다가도 증상이 사라지면 또 어떻게 보면 멀쩡하게 느끼는 질환입니다. 예. 하지만 이제 증상이 없다고 해서 약을 중단하거나 치료를 소홀히 하면 안 되고 지속해서 약물 치료를 해서 조절하는 질환인데 네. 특히 이게 기관지 질환이다 보니까 먹는 경구약보다는 흡입제 치료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흡입제 사용률이 다른 나라보다 좀 낮고요. 증상이 없으면 또 임의로 치료를 중단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네. 특히 감기에 걸리거나 아까 말씀드린 알레르긴이라는 특정 물질, 미세먼지 등에 노출이 되면 급성 악화로 입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흡입제 치료를 하는 게 약을 복용하는 것보다 좀 좋다 이렇게 들리는데 그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이제 첫 번째가 이제 흡입제가 먹는 약보다 치료 효과가 빠르기 때문입니다. 예. 네. 하지만 이제 상당수의 환자들이 이제 흡입제 사용법이 익숙하지 않다는 이유로 먹는 약을 선호하고 그래서 치료가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흡입제는 입으로 들여 마셔서 기관지를 직접 자극하는 약인데요. 우리가 네. 흔히 피부에 염증이 생기면 상처가 나면 연고를 바르듯이 기관지에 상처가 나면 이제 흡입제를 사용해서 약물을 기관지에 직접 뿌려주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예. 네. 기관지에 이제 직접 약물을 뿌려주는 만큼 먹는 약보다 효과가 빠르고 전신 부작용도 적은 치료법입니다. 네. 천식의 흡입제는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스테로이드라는 약과 기관지 확장제 두 가지로 나눕니다. 스테로이드제는 주로 이제 기관지 염증을 조절해서 조절하는 약으로 매일 투약해야 되고요. 쓰게 되면 이제 평생 써야 되는 약이 아닐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예. 이게 만성 질환이다 보니까 기관지 염증이 가라앉을 때까지 좀 장기간 사용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불가피합니다. 네. 하지만 이제 꾸준한 관리를 통해서 증상이 사라지면 주치의와 상의를 해서 약물 용량도 조절할 수가 있고요. 근데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거는 이제 스테로이드 약을 흡입하게 되면 이 만이나 주변에 약물이 남아있을 수가 있는데 이거를 예. 가글이나 양치로 잘 헹궈내셔야 분해형 같은 부작용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네. 국내외 진료 지침을 보면 모든 천식은
흡입형 스테로이드제를 우선으로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런 흡입제를 사용했는데도 천식 증상이 조절되지 않거나 스테로이드 용량을 늘리거나 않으면 이제 스테로이드 용량을 늘리거나 흡입하는 횟수를 늘릴 수가 있고요. 아니면 증상이 심해져 이런 흡입제만으로 치료가 어려울 때는 즉시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예. 네, 계속 이제 강조하시지만 증상이 나아졌다고 해서 치료를 소홀히 하면 안 된다고 네.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천식은 완치가 될 수 없는 질환인 건가요? 네, 사실 천식은 약을 어느 정도 먹는다고 해서 없어지는 병은 아닙니다. 예.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완치라고 하면 내 몸에 있는 병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을 말하지만 예. 조금 넓은 의미로 본다면 내가 병을 갖고 있지만 조절을 잘해서 평생 없이 증상 없이 산다면 그것만으로도 완치로 볼 수 있겠죠. 이런 예. 후자의 의미로 본다면 천식 또한 완치가 가능한 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천식이 워낙 또 우리가 치료가 힘들다 보니까 관련한 여러 가지 속설들이 있는데요. 아기 때 이유식으로 생선을 먹으면은 천식 발병 위험이 줄어든다 네, 이런 네.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연구를 예. 보면 어떤 연구들을 보면 엄마가 임신을 했을 때 이제 오메가3 지방산을 많이 섭취하면 앞으로 태어날 아기한테 천식 발병률이 낮아진다거나 네. 또 어릴 때 이유식으로 오메가3 지방산이 많이 함유된 생선을 많이 먹으면 천식 발병의 위험이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예. 이런 오메가3 지방산이 항염증 작용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관지 염증에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이런 결과가 이제 100% 천식을 예방한다거나 모든 사람한테 다 적용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네. 참고만 하시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뭐 100%는 아니지만 효과가 없진 않다는 네. 말씀이시군요. 네. 자, 그렇다면 이 천식에 대한 치료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래서 천식 같은 알레르기 질환의 첫 번째 치료는 이런 증상을 일으키는 알레르기 물질을 피하는 겁니다. 예를 네. 들어서 내가 복숭아 알레르기가 있다 그러면 복숭아를 안 먹어야 되고요. 예. 게토라 알레르기가 있다면 강아지를 키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 이런 모든 원인 물질을 완벽하게 피할 수 있다면 약물 치료는 필요치 않습니다. 하지만 네. 이제 100% 피하기는 힘들겠죠. 또한 이런 특정한 물질이 아닌 일반적인 찬 공기나 기온차 또는 운동, 스트레스 같은 피할 수 없는 원인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약물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입으로 흡입해서 기관지에 직접 작용하는 흡입제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네, 경구약을 복용하는 것보다는 기관지 흡입제가 더 효과가 좋다는 말씀 네, 해주셨고요. 맞습니다. 자, 그러면 천식을 예방하는 방법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내가 어떤 것에 알레르기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네. 병원에 가시면 혈액 검사라든지 피부 반응 검사를 통해서 이 대표적인 원인 물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만 검사로 알 수 없는 원인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가 평소에 생활을 하면서 주의를 잘 기울여서 내가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좀 불편하다든가 예. 아니면 특정 장소에 가면 기침을 하고 숨이 찬다는 생각이 들면 그걸 잘 기억해뒀다가 그것을 네. 피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또한 이제 병원에서 받은 흡입제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사의 지시대로 잘 사용하시면 이런 치료 효과뿐만 아니라 예방 효과도 누릴 수 있는데요. 천식 같은 만성 호흡기 질환자의 경우에는 또 인플루엔자에 걸리거나 폐렴에 걸리면 치명적일 수 있으므로 네. 폐렴구균 예방 접종이 필요하고요. 매년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도 빠뜨리지 말고 하셔야 됩니다. 예. 네. 특히 요즘 가장 문제가 되는 미세먼지 같은 경우 천식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으니까요.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표가 날에는 외출을 삼가시고 부득이하게 외출하실 때는 반드시 미세먼지 방지 마스크를 착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예, 뭐 본인이 어떤 알레르기가 있는지 파악을 하고요. 또 처방받은 흡입제를 잘 사용하는 예방법이 있다고 하셨는데 또 요즘 네. 미세먼지 좀 주의해야 되잖아요. 네. 예, 그리고 요즘에 이제 환절기라 그래서 저도 잘 때마다 좀 기침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좀 잠잘 때 어떤 환경이 좋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환절기 때 기침하는 거는 몇 가지 원인이 있지만 첫 번째는 날씨가 차고 건조하기 때문이라서요. 네. 잠자시는 환경을 좀 습하고 좀 따뜻하게 만들어 주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 예. 또한 알레르기 비염 같은 게 있으신 분들은 이 콧물이 누워서 잘 때 뒤로 자꾸 넘어가기 때문에 목을 자극해서 기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럴 경우에는 비염약을 복용하셔서 콧물을 줄여주시는 게 기침을 예방하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 오늘 천식에 대한 얘기를 나눴는데 오늘 말씀하신 것들을 잘 이제 인지를 숙지를 하셔서 해서요. 숙지를 해서 네. 천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